야, 근데 정말로 그 한덕수 대행이 이제 더 이상 사고 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선배. 그러니까요. 오늘 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네. 제가 또 경향 오기 전에 국회의원 바퀴를 돌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게 좀 꽃도 피고 4일날 이제 금요일날 파면도 되고 해서 한 템포 한숨 쉬어가나 했더니 뭐 갑자기 의장이 개헌을 얘기해서 난리를 치고 하루하루가 진짜 그러니까요. 네, 하루하루가 고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두 사람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일단 뭐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해서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위원 제청,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다. 그리고 마침내 탄핵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정말로 너무 뜬금없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완규를 임명했다? 저는 내가 아는 그 이완규가 맞나 검색해봤습니다. 아 설마? 설마 진짜? 네, 진짜. 저도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네,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술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네. 검사와의 대화에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강하게 비토했었으며 본인이 지검장 승진에 탈락하자 그걸 항의하며 사표를 냈었으며 그러다 다시 윤석열의 변호를 맡은 윤석열의 술 친구이자 변호사이자 뭐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비고비마다 거의 사실상 윤석열을 대리하는 로펌 대리인처럼 행세를 해왔는데 이런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가 56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임명한다.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좀 너무 아니 지금 법조 출입을 하고 있는 이용근 기자가 동료 기자들이 보기에도 이완규라는 사람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일단 아침에 너무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완규란 이름이 최근에 이제 또 자주 등장을 한 게 내란 그러니까 12월 4일 안가 회동 때 이제 이름이 나왔던 그렇죠. 그때 보면 이제 그 면면을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뭐 김주현 이런 분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 법률가 4명이 모여서 계엄이 이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후에 무슨 이야기 나눴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심도 있는 상황에서 그 본인이 휴대폰을 바꿨다는 사실도 국회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인물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과연 그러니까 상상의 범주를 좀 넘어서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국민을 향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면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니네 우리 웃기게 보지 마. 국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안 죽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한 번 이제 국민들은 이제 허를 찔린 셈이 되는 것이고 내란을 내란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 윤석열은. 네, 이 내란을 기어코 내전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정치투쟁을 통해서 살아 돌아오겠다. 두고 봐, 지켜봐. 우리 안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질긴 싸움을 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불 진화가 아직 안 된 것이다. 맞아요. 네. 이게 잠불이 아니라 주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불 진화가 안 됐고 앞서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 그 밤에 법조 4인방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 이것은 내란의 법무팀이다. 내란 법무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기획의 법무팀이고 이 법무팀 4인방이 모여서 뭐 그날 계엄령도 나오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기획을 짰겠죠. 여기에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후에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어떤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블랙홀이에요. 왜? 심우정이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도 계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무언가 역할을 했거나 비화폰을 받지 않았으면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을 4번씩이나 기각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깨끗한 손이면 이 사태에서 보다 명징하게 수사를 명하지 뭔가 미심쩍은 행적을 계속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심우정의 태도가 너무나 수상하고 삼청동 안가회동의 이 법조 4인방 내란의 법무팀 이것은 분명히 심우정과 맞닿아 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 임명해? 어불성설이죠. 네. 이거는 도발이죠.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거 김한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한 그 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인사 검증과 사회 각계의 반응이라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죠. 이완규를 하면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이 어떻게 나올지 명약관하게 알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장영선 기자님 얘기한 대로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을 왜 임명 안 하고 있었습니까? 한덕수가 직접 말했던 논리가 뭡니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 그렇죠, 안 한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은혁은 왜 임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논리적인 논리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대행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뭔가 인질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에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했고 이미 이제 말하자면 죽은 권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네. 근데 왜 누가 봐도 이완규는 윤석열, 김건희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당연하죠. 없는 네. 인사를 이렇게 버젓이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막아왔던 마은혁 임명을 하면서 이걸 한다.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 오늘 당장에 뭐 탄핵을 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거 출마하려고 빌드업하는 거냐. 탄핵을 당하고 네. 출마하는 시나리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그만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내란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약점 그래서 지금 인지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유의사 표현을 못 하시면 112 같은 데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해라. 짜장면 두 그릇만 해준다. 짜장면 네. 두 그릇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영민한 경찰들이 다 알아듣는다.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떤 윤건희 부부와 그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완규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용근 기자 예. 그 소송에도 일가의 소송에도 많이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장모 소송에도 관여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랑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비토에 있을 때도 그때 정직 그 2개월 징계 처분 가지고도 그때도 이제 변호사로서 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네.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좀 보호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호위 무사를 윤석열이 떠난 다음에 지명했다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향력 자장 안에 여전히 한덕수가 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뿐만이 아니죠. 심우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박현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 탄핵 그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어서 나와가지고 조용히 있는 것 같았지만 알박기 인사를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건재하다는 사실과 내가 아직은 대통령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덕수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네.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의 인사인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도 약점이 세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그 계엄 지시서가 8번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8명이 도착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계엄 관계 장관 회의라고 했어요. 피청구인 윤석열 스스로가. 그러니까 모종의 계엄과 관계된 사람들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정 정도의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받지 이른이 넘었잖아요. 수사받고 감옥 가는 게 제일 싫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내란 세력의 협력 또는 옹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국회는 국회 몫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탄핵을 사실은 작년부터 계엄이 터지고 얼마 안 있었을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한덕훈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한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탄핵하면 최상목 다음에 이주 더 심각해져. 답 없다. 그러니까 네. 답 없어. 그러니까 한덕수가 잘할 거야. 이 정부에서도 했고 저 정부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한덕수 데리고 가도 돼라고 오판했던 그 전략적 오판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와서 옛날 얘기 해봐야 무엇하냐라고 비판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빌미와 여지를 많이 주었고 결국엔 내란이 확장되어서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다. 안심하고 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정치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더라도 이번 그 이완규에 대한 지명 굉장히 하자점이 많은 것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요 재판관의 자격을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분이 법제처장이 된 게 2022년 5월이거든요. 그럼 그때 즈음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추론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기준으로 따지면 2025년 5월 13일이 지나야 네. 이제 임명이 가능한 건데 저는 그런 거 따지고 한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사실 뭐 어저께 뭐 하마평이 있지도 않지 하마평도 전혀 없었고 없었지. 네. 하마평이 없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권한대행이 이거는 안 할 거야. 라는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국회가 추천한 지명도 안 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야 네. 합의가 없으면 나는 못 한다고 권한대행이라. 근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내란 초에 많이 했던 그러니까 관저 요새할 때 많이 했던 얘기지만 거기가 카르텔 아닙니까? 카르텔로 유명한 건 남미예요. 남미의 마약 카르텔 이런 데인데 카르텔을 소탕을 했어. 정부군이. 근데 갑자기 그 카르텔에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로 끝나.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내란 시즌 2다 내란 시즌 2가. 시즌 2의 예고다. 아까 이제 소탕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믿었는데, 거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으로 여기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비고비마다 지금 변호해 왔던 윤석열 네. 패밀리를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으로 돌아오는 시즌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불이 더 큰 불로 확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예희 그냥 뭐 내란 속의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뭐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대선 캠페인 할 거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본 게임을 뛰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본 게임을.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두 판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또 다른 상황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제기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방망이 두드리고 네. 또 다른 상황을 만드니까 굉장히 질기고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숨에 그냥 오늘 내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보고 모든 고비고비마다 차기 행정부가 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계속 발목을 잡고 네.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태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승복 안 해. 우리 승복 안 해. 버릴 거야. 네, 예. 한 판 더 떠. 네, 한 판 더 떠. 한 판 더 예. 떠. 이거지. 나는 승복이란 건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완규라는 사람이 전 정말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한덕수가 눈 딱 감고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저를 추천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제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저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추론의 영역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초선 중심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정권 교체되면 위원정당 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 위원정당 심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예를 들면 그것까지 염두에 둔 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민주당은 아마 내란 이렇게 되면 뭐 내란 특위 만들어야 되고 내란 특별법 만들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결과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 다수 그다음에 지도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수사 결과 나오면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그 결정은 단심제인 헌재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둔 보십시오. 지금 포석이라고 원래 봅니다. 5대3 구도라고 진보 보수를 지금 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2명이 나가기 때문에 3이 됩니다. 그렇죠. 마흔역 추가되면 4가 되죠. 네. 수적으로 2명이 들어오게 되면 3이 2를 더해서 5가 되기 되죠. 때문에 네. 수적 우위를 보수가 점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위원정당 해산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전현희 의원은 어떤 상상력도 이제 네. 발휘를 하냐면 물론 이것은 이제 정부가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 위원정당 심판이 올 수도 있다. 2달 안에. 예, 이제 오히려 4월 거꾸로? 18일 날 네. 마은영, 이미선 두 재판관이 빠지잖아요. 빠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국회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한덕수를 어떻게 할 거냐로부터 다시 또 계산을 환원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서 바로 다 하겠죠. 네.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체의 문제 없도록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56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또 다른 방식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두 사람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거 투입하는 거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야 정말로 이제 핑계가 더 가관이었던 그러니까 게 대선이 중요한지 네. 정당, 그러니까 위원정당 심판이 더 큰 이슈가 될지 이렇게 전국은 더 혼탁해지고 혼란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리고 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어떤 핑계를 댔냐면은 그 야권에서 최상목을 탄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현재 결혼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까 마은혁 불임명 얘기했지만 네. 그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사람 하나 투입 안 한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너무 가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뭐 논평을 할 게 아니라 자유 의사를 표시를 못 하고 계신 네. 상황이면 112에 신고를 하셔라. 아 이게 같은 문장 안에서 나열될 수 있는 건입니까?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4개월간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한덕수 탄핵 청구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쓴 의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란 상설 특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도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내란 관련자를 헌법재판 그러니까 이거 뭐 내란 관련자라고 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그럼 이건 뭐야? 근데 한덕수도 내란에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내란 세력을 보호하려고 이걸 하는 건가?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데 네. 이거를 지금 뭐 본인이 늘 중요하다고 얘기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뭐 관세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네.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보다 국내적으로 비중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대통령 탄핵 심판이 그렇죠. 훨씬 그때 아홉 명을 중요했죠. 만들어서 했어야지. 근데 네. 그때는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독단으로 한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네.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법률가, 언론인, 사회 언론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했는데 이용근 기자 여기 언론인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이라고 하면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특정 보도를 참고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서 이제 저희 같이 출입하는 법조팀을 찾아봤군요. 찾아봤어요. 네. 또 이제 찾은 게 4월 1일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게 이제 법조계 후인 2명과 마은혁 함께 임명. 부인 체제로 신중한 결론 내야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그 오늘 한덕수 대행이 내린 어떤 그러니까 결정의 그 실질은 그 헌재를 보수 위주 좀 개편을 하겠다는 그렇죠. 것인데 네. 요 시나리오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봤더니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마은혁을 조금 끼워팔기 하면서 이 2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보수 위주로 개편할 수 있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참고를 했다면 가정인데요. 그거를 이제 언론인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우리도 드는 언론인인데 것이죠. 우리 의견 네.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보니까 굉장히 엉뚱한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이 지명을 통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더라도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근데 그쵸 받아주면 안 되고 인사청문 기일을 일단 최대한 늦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달 사이에 아무것도 결론 내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실상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도 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강탈해 가는 거하고도 같은 네. 문제로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오늘 이 결정은 역사에 또 한 번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언론인이 왜 나와요? 사회 네. 언론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죠? 그리고 그토록 추앙에 맞지 않던 여야 합의 일당 그러니까. 이당 합의 이것도 없는 것이고 음. 최소한 통보조차도 미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늘 결정을 해버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할 때 이게 지규현 혼자만의 생각일까?
아마도 거대한 보수법조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앞서 그 사인 내란의 사인방, 그 저 법조 사인방 네.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좀 점점 생기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이 판의 어떤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게 그렇죠. 역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 그냥 사회적 합의를 한 거거든요. 언론인, 사회 언론, 그러니까 법률가 다 불러가지고 무슨 원탁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런 정도면 도대체 누구랑 한 건지 스스로 밝혀야죠.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덕수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혹시나 정치적 역학관계 본인의 출마 의지 예를 들면 그게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드는 거고 오늘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친윤계의 대표주자 윤상현 의원이 정부 서울청사에 들어가서 한덕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뭐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뭐 15용이네, 18용이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예, 예. 막기도 맞다. 예. 제가 예전에 구룡 막 이런 시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용구, 이수성, 이용 이회창 뭐 막, 이런 시절에 구룡 막 대소 구룡도 많다 이랬는데 지금 뭐 15용, 18용 뭐 그래픽 2페이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지금 한 귀퉁이에 한덕수 국무총리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말한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 어떻게 평가하냐면 약간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근데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거 딱 이제 하는 거죠. 카리스마가 부족하니까 조선일보 말은 잘 듣지. 그것도 있죠. 근데 딱 야, 아무도 생각 못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전까지 한덕수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아 늙음하게 관운이 터져갖고 그러니까.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관운이 터지는 사람이 있을까? 어.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냥 그건 뭡니까? 맞아요. 그냥 네. 늘 공. 어. 네, 늘 공무원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하자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책 결단을 이 56일밖에 안 남은 대선 국면에서 딱 보여주고 터뜨려버려. 예. 그리고 그러면 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완규를 임명한 건 윤석열과의 강한 어떤 너와 나 연결고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이게 대권의 꿈은 본인이 먼저 꾸기 시작하지만 옆에서 자꾸 누가 꽂아요. 그래서 아 형님이 이번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 이러면 태몽처럼 그거 대신 거주는 건가요? 내가 40년 늘공만 했는데 선출직을 한번 해봐. 이 지혜를 발휘해봐. 경륜을 발휘해봐. 이런 생각을 하는 구도를 지금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언론 사회 언론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게 한덕수가 아까 네. 제가 뭐 자유의사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본인의 자유의사라면 본인의 어떤 그런 욕망이 결합되어 있겠죠. 야, 근데 이제 그 한덕수가 행한 악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한두 가지가 아닌데 40여 불임명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상설특검법 관련해가지고도 네. 네.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 의무도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 안 아니겠습니까? 하고 지금? 있죠, 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란에 협력하는 세력, 최소 내란 협력 세력은 해당한다. 한덕수 네. 총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 내란을 기획한 핵심 기획자가 누구냐.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 예. 그 밖에 누군가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인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인 것이고요. 외환 위치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진짜 국회 맞아요. 차원에서만 그냥 국정조사 단계에서 그 조사 뭐 정부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보를 받아서 뭐 발표한 수준이에요.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나아간 게 제대로 없고 수사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기사도 그 수준에서 더 엇나가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심우정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건 다 방해하는. 그렇습니다. 네. 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중요한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여러 특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근데 맞아요. 국민의힘의 일각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2표.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표다. 조경태, 김상욱.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재의결 해봐야 또 부결돼.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요. 재의결 한다는 네. 건데 김건희, 명태균 특검. 근데 또 부결이 될 것 같아요. 상설 특검은 통과가 안 되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2달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해법은 없는 것이고 큰일인 거죠.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그 때가 때이니만큼 한덕수의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기를 네. 4개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그 추천해 주신 대안이 한덕수 탄핵을 재추진해야 된다. 54%가 방금 응답을 해주셨고 재추진한다고 기사가 떴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역시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도 법적 대응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32%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 응답은 12% 그리고 이완규를 상대로 자진 포기를 종용해야 된다. 2%로 가장 적었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네. 경향 그 저기 뭐야 취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무자격자 같은데? 따져봐야 되는 네. 거죠. 예.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TV조선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네요. 그 네. 국민의힘 당적 이런 없다고. 문제가 예, 없다, 예, 예. 없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비는 재판관의 예. 자격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